불기 2565년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회가 전국 사찰과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매 순간 화두를 챙기며 의심하라는 당부의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스님, 원각스님, 현봉스님 등 총림 방장스님들도 동안거 해제일 산문을 나서는 수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한 조계종 각 교구 본사들도 정월 대보름법회와 함께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하며 수행에 몰두한 스님과 제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사 대보름법회에서 가야의 불교를 전한 허황우의 역사를 강조하며 한국 불교의 시작은 2000년 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신속 항원 검사를 동국대 일산병원 전문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는 불기 2565년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방일하지 말고 매 순간 정진하라며 석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친 제방 스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음력 정월 보름 불기 2565년 신축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동호사 통일 대불전에서 해제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수행 정진에 몰두하며 석 달간 세상과의 연을 끊고 화두 창구에 들었던 선원 수자 스님들을 격려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해제되었다 해도 우리가 다른 데 눈을 팔지 마시고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가지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의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 시간이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며 나태와 방위를 몰아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설했습니다. 화두를 놓아버리고 정신없이 산천을 다니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일념으로 참 나를 찾겠다는 신심과 용맹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신심과 용맹심이 있어야 이 도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맹심을 가져야서 긴성하지 어디가 편안한 거 어디가 해제비로 많이 주는 거 이런 썩은 정치가 백생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제 스님은 특히 중국 당나라 때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선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훌륭한 선지식을 따라 진리의 빛을 밝히는 수행가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른 지도자 밑에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서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는다. 제방에도 이러한 가풍이 자리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앙글은 음력 4월과 10월 석 달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오직 참선 수행에만 몰두하는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올해 조계종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의 선원에서 모두 1970여 명의 대중이 수행에 매달려 갔습니다. 이날 동안거 해제법회는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동화사 회주 의현스님, 주지 능종스님과 본말사 사부대중 등이 참석했습니다. 산문을 나선 수자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깨우치기 위한 대중 속에서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80 총린 동화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신축년 동안거 해제일 삼보사찰을 비롯한 조계종 각 총림의 방장들도 산문을 나서는 대중들에게 한 목소리로 멈추지 않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정진력을,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은 무심을,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은 공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무사히 해제를 맞은 것은 대중들의 정진력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여의주와 같아서 어디든지 다 통하고 이것만 잘 지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의 틈이 생기면 막아 침범한다며 어려운 시대의 난관을 중생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정진력으로 극복하자고 설했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금방 침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이 정진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할 능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같은 시간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방장 원각 스님은 송나라 미람 함걸선사의 무심을 화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스님은 어디에 있든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애써 정진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순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곧 무심의 경지이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제길에 들어서면 초목과 산천은 거듭거듭 본분의 소식을 드러낼 것이며 또 객승으로 잠시 머무는 암자에서 종과 북이 울리는 것이 때로는 해탈의 소리로 펼쳐질 것입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불성을 가진 일체 만물은 나와 다르지 않다며 모든 것을 텅 비우고 바라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초점 가운데 최고는 공점이라며 이를 통해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없어지고 나와 너라는 분별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첩전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포커스가 바로 공점입니다. 텅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걸 텅 비우고 바라보면은 보는 주관이나 보여지는 그 대상이 둘이 아닌 그런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니 내니 하는 그런 분별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밖에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스님과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은 산문을 나서는 대중들에게 해제는 또 다른 결제라며 흔들리지 않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와 쌍계총림 쌍계사 등에서도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통해 겨울 석 달 정진을 회항한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각 교구 본사와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도 일제히 동안거 해제법회를 통해 석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회와 탄어대종사 탄신 109주년 달해제를 함께 봉행하며 만월선원, 청량선원 등에서 수행한 스님 127명의 용맹정진을 격려하고 탄어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오늘 해제와 더불어서 탄어 대종사님의 그 본분의 소식 또 그 속에 세상을 염려하고 또 일체 중생을 다 평화 행복으로 거듭나오려 했던 그런 큰 스님의 원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경내 각황전에서 교구장 덕문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안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했고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선원 수자 스님들이 석 달간의 수행정진을 마치고 산문 밖을 나섰습니다. 또 11교구 본사 불국사와 16교구 본사 고운사 등 그 밖의 조계종 교구 본사들도 일제히 동안거를 해제하며 석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했고 제주도 내 유일의 선방인 서귀포 남국선원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정한 새해 설에는 그 위대한 여러분들의 불성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많은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참으로 큰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가야시대 인도에서 온 허황우의 일화를 전하며 한국불교의 역사를 2000년 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정월 대보름 법회가 일제히 봉행된 어제 원행스님은 남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보살행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월 대보름 대중 법문의 초점을 한국 불교의 근원을 제대로 알자는 데 맞췄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시점이 1700년 전으로 학계의 인식이 굳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00년 더 일찍 전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 발상지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우가 가야국으로 건너와 김수로왕과 결혼한 역사적 사실을 들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우 사이에서 태어난 7왕자들이 성불한 곳으로 전해지는 하동 칠불사를 한국 불교의 시초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지로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7분이 출가를 해서 하동 상계사후에 칠불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 스님이 돼가지고 성불했다. 이건 엄연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원행 스님은 수로 왕비릉 인근에 조성된 파사탑이 불교가 이미 2000년 전 한국에 전래된 사실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사탑은 허황우가 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국으로 들어올 때 싣고 온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세미나도 열고 근거를 확실히 찾아서 우리 한국 불교 불기가 1700년이 아닌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앞으로 선언해야 된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조계사 대중들과 마주한 원행 스님은 남을 이롭게 살아가는 보살행의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극락세계는 모두가 남을 위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보살불교도 남을 위해서 살지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십선법을 행할 때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에선 신축년 동안거 기도 해제와 함께 정월 대보름 법회가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서울 도선사와 구룡사, 진관사, 한마음 선원 등에서 부처님 전에 선 불자들은 코로나 시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합장 발언했습니다.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 불교 역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도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6년 이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별 대담을 TV와 라디오로 방송합니다. BBS 신년 특별 대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듣는다가 BBS TV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30분, 내일 오후 3시 30분, 19일 저녁 8시 30분에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라디오는 내일 오전 11시, 19일 오전 10시에 원행 스님의 신년 특별 대담을 방송합니다. 이번 대담은 장수연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원행 스님이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종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성과 등을 돌아보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 사찰 방역 등 각종 현안들도 다뤄집니다. 이 밖에 지난달 치러진 전국 승려대회 의미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불교계 정책을 제안한 내용, 국가 지도자의 덕목 등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장기 근속하면서 불교계 보육 발전에 기여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서울 창신동 창일 어린이집 김정혜 원장과 구로 연꽃 어린이집 이경희 원장에게 장기 근속자 공로패 수여식을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김정혜 원장은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37년으로 정년 퇴임했으며 이경희 원장은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솔선해왔습니다. 보인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보육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데 감사드린다며 제2의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정혜 원장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정년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재단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여기까지 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경희 원장은 종교가 없었던 자신이 불교를 갖게 돼 마음속에 엄청난 위안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단 산하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류미아 회장도 참석해 이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거세게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가진단 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갖고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일산병원과 함께하는 기획 리포트 김호중 기자입니다.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20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검사기와 면봉, 검체 추출액, 튜브, 필터캡, 폐기용 비닐봉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염자를 양성으로 판별하는 비율인 민감도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비율인 특이도가 식약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사용 허가를 받을 때 민감도 90%, 특이도 100% 정도의 데이터를 사실 다 제출을 했고, 제품을 뜯어보시면 코에 넣는 면봉의 길이나 아니면 이제 폐기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닐의 크기, 이런 것만 다를 뿐이고 사실 거의 유사한 이제 구성품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를 통해 검체를 채취하지만 PCR 검사처럼 깊숙이 넣지 않고 코 속 점막을 여러 번 훑으면 됩니다. 채취한 검체는 시약에 넣은 뒤 진단 도구에 액체를 떨어뜨립니다. 빨간 줄이 1개 나오면 음성, 2개면 양성입니다. 코 속 검사가 불편해도 아직은 침 검사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에도 바이러스가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미량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는데 검사가 더 정확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빠른 검사법이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최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 항원 검사 민감도가 40%로 10명 중 6명은 감염됐어도 음성으로 나온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검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데 최대한 증상 발현 초기에 시행하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기 그 전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사실 한참 뒤에 검사를 시행을 하시게 되면 이미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검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사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음성이 나와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한 채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연합회 등 저소득층 아이들과 종사자들에게 어린이용 덴탈 마스크 20만 장과 교사용 덴탈 마스크 2만 장, 손소독제 3,000개, 일회용 손소독제 6만 개 등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전북 지역 천태종 사찰인 만월사, 관수사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전북 지역에서 행복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주 만월사 주지 승호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봉순 남원지역 아동센터 회장은 전북 남원시 관내 어린이집 50곳과 지역 아동센터 23곳의 아동 2,500여 명에게 이들 방역물품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인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의 24개소 보육시설에 구호품 등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달된 구호 물품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입한 백미와 라면, 두유, 양념류, 과자 등 1,850만 원 규모로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나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임원진들은 이번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고 캄보디아 현지 후원사무소와 현지 한국인들로 구성된 후원회원, 현지 직원이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원에는 교육시설, 보육시설, 장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스님들의 전통 탁발이 금지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태고종 나누우리는 올해도 캄보디아 교육시설, 식수 정수시설 건립과 보육시설 구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새롭게 꾸민 상설 전시실 1을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공예품 위주였던 기존 전시 콘텐츠를 전통 예술, 의례, 놀이, 무예, 지식 등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한 점이 특징이라고 무형유산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사립 작은 도서관에 자료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춰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고가 된 도서관을 말하는데 주로 아파트 유휴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이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을 제작해 선보입니다. 태양의 꽃은 신라 최초 여왕 선덕여왕과 비형랑의 설화를 기반으로 선덕여왕 어린 시절인 덕만공주가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구성했는데 오는 4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상설 공연됩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